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라는 착각이 불러온 현실.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으면 노후는 걱정 없지 않나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58세 김정훈 씨가 겪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수십 년간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인카드를 제공했고 회식과 출장비도 넉넉히 나왔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연봉이 올랐고 아파트도 대출로 장만했지만 큰 부담 없이 갚아나갔습니다. 퇴직이 가까워질 때까지도 그는 내 노후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몇 년이 지나자 그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월급이 끊기고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예금 잔고를 보며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집을 팔고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임원 타이틀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대기업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정작 은퇴 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이 됩니다. 지금부터 김정훈 씨의 사례를 비롯해 은퇴 후 공경에 빠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은퇴 후 실수와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퇴직금과 연금만 믿었던 58세 임원의 비극. 김정훈 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2억 원가량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추가로 들어둔 개인연금까지 합치면 매달 18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착각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기존의 생활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골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해외여행 등 임원 시절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월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500만 원 이상 필요. 대출이 남아있던 아파트 유지 비용 부담. 아이들의 결혼 자금 지원 요청.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의료비 증가. 결국 5년이 지나자 퇴직금은 바닥났고 모아둔 돈도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월세로 전환해야 했고 고정 수입은 연금뿐이었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교훈. 퇴직 후 생활비는 현역 시절과 완전히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연금만 믿기보다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2. 은퇴 후 재취업을 너무 쉽게 생각한 56세 마케팅 팀장. 박상호 씨가 겪는 56세의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그는 내 경력이라면 재취업은 금방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원한 기업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연령이 많아 조직 적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젊은 팀원들과 협업이 힘들 것 같네요. 연봉을 낮춰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는 처음엔 연봉 1억을 기대하며 재취업을 준비했지만 나중에는 연봉 5천만 원도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몇 개월을 방황하다가 생활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50대 후반에 재취업을 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거나 창업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례 3.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으로 노후가 망가진 60세 직장인. 이수진 씨가 겪는 60세에 퇴직하며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유학비 7천만 원, 딸의 결혼자금 지원 5천만 원, 본인과 남편의 의료비 3천만 원.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정작 자신과 남편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몇 년 만에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결국 부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부모를 도울 수 없는 상황. 결국 그녀는 마트에서 캐셔로, 남편은 경비원으로 일하며 겨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교훈. 자녀에게 너무 많은 걸 해주려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가 무너집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이렇게 준비하면 살아남는다. 1. 퇴직 후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라. 현재 생활비의 7,080%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돈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건강,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감안해 최소 20년 이상의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라. 퇴직 전부터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전문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준비해 둡니다. 창업이나 온라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세요. 3. 자녀 지원보다 본인 노후를 먼저 준비하라.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가 불안정하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결론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준비해야 한다. 나는 대기업에 다니니까 괜찮겠지. 퇴직금이 있으니까 걱정 없겠지.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위험해집니다. 58세 퇴직 후 월세살이를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은퇴 후 삶을 대비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대기업 임원도 망했다. 58세 퇴직 후 월세살이 시작한 이유 전문가 칼럼.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 나이는 한창 일할 때와 비교하면 갑자기 세상이 차갑게 변하는 시기다. 직장에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떠밀려 나오지만 현실은 그리 따뜻하지 않다. 퇴직금과 연금을 믿고 있던 이들이 예상보다 빨리 돈이 바닥나는 것을 경험하며 당황하는 것도 이때다. 나는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난 연봉도 높았고 돈을 꽤 모아놨는데? 그래도 퇴직금 23억 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힘들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은퇴 후 겪게 되는 공통된 현실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 퇴직 후 첫 5년 가장 위험한 시기. 대기업 임원이든 중견기업의 팀장이든 은퇴 후 첫 5년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노후 30년이 달라진다. 1.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돈이 순식간에 증발한다. 퇴직 후에도 예전과 똑같이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골프,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명품 쇼핑 등. 현역 시절엔 월급이 이를 커버해줬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괜찮겠지 하며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노후 생활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한다. 부모님의 간병비, 본인의 건강 문제 무릎 수술, 치과 치료, 성인병 치료, 자녀 결혼 비용 지원, 세금, 보험료 등 예상보다 높은 고정 비용. 퇴직 후에는 불확실한 변수가 많다. 퇴직 전에는 미래의 문제였지만 퇴직 후에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이 시기에 방심하면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째, 퇴직 후 돈을 벌 계획이 없다.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소득이 필요하지만 퇴직을 앞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퇴직 후엔 쉬면서 여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쉬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는 것이 문제다. 퇴직 후에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프리랜서, 컨설팅, 온라인 비즈니스, 투자,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자산 배분을 잘못한다. 퇴직금 전부를 부동산에 묶어버리는 경우, 주식 투자에 올인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 연금만 믿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핵심이다. 자산을 유동적으로 유지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자녀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자녀를 돕는 것은 부모의 본능이다. 하지만 지나친 지원은 결국 본인의 노후를 망칠 뿐이다. 나는 그래도 자식들이 나중에 도와주겠지. 이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 시대는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노후에는 자녀보다 본인을 먼저 챙겨야 한다. 3. 은퇴 후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 1. 은퇴 후 최소 30년을 대비하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3040년을 살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꾸준히 돈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프리랜서 컨설팅,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수익, 중고거래, 작은 사업 운영, 파트타임 직업.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훨씬 높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3.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라. 퇴직 후에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부동산에 묵지 말 것. 예금, 적금, 연금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유지할 것.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일 것. 4. 자녀보다 본인을 먼저 챙겨라. 자녀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원하면 결국 본인의 노후가 힘들어진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하라. 5.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라.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퇴직 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규칙적인 식사와 소식,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건강한 사람만이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 결론. 은퇴 후 생존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아진다. 하지만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나는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난 꽤 많은 돈을 벌었는데, 과거의 타이틀은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은 퇴직 후를 미리 준비하고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운다. 퇴직 후 최소 30년을 대비하라.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만들어라.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라. 자녀보다 본인을 먼저 챙겨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라.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당신의 은퇴 후 삶,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꿈꿉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쌓아온 돈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하며 살겠다는 기대 한 번쯤 품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세계 여행은 은퇴 후 가장 인기 있는 로망 중 하나죠.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며 인생의 황혼기를 즐긴다니 얼마나 근사한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꿈꾸던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를 때 발생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났던 남편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 말입니다. 예전엔 자상하고 가정적이던 남편이 여행을 다녀온 뒤로 고집만 세지고 가족과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은퇴 후 세계 여행이 가져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세계 여행의 함정 3가지 사례로 보는 현실. 사례 1.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던 남편, 가족을 잇다. 정우 씨 62세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의 세계 여행을 꿈꿨고 마침내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길어지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정우 씨는 오히려 자신이 억눌려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그는 가정에서 점점 소외된 채 자기 취미와 활동에만 몰두했습니다. 결국 가족과의 소통은 줄어들고 아내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사례 2. 화려한 여행 후유증, 생활비의 압박. 은퇴 후 세계 여행을 떠난 부부, 영희 씨 59세와 남편은 여행에서 모든 것을 즐겼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쓰며 자유를 만끽했지만 여행이 끝난 후 남은 건 막대한 카드빚과 예금 잔고의 공백이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여행을 다녀오기 전보다 더 자주 다툼을 벌였습니다. 영희 씨는 여행이 우리의 삶을 망쳤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례 3. 서로 다른 기대감이 만든 갈등. 정민 씨 65세는 은퇴 후 아내와의 세계 여행을 계획하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서로가 원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민 씨는 관광지를 빠르게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한 곳에 머물며 여유를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잦아지면서
여행은 점점 부담이 되었고 귀국 후에도 두 사람은 원만하게 대화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문제의 원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준비 부족 은퇴 후 삶을 위한 철저한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만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계획, 체력 관리, 부부 간의 소통 등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 여행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소통의 부재 부부가 서로의 기대와 우선순위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나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1. 현실적인 기대 설정하기.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은퇴 후 삶의 모든 해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철저한 재정 계획 세우기. 여행 예산은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허용 가능한 지출 한도를 정하고 예산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즐기자는 생각은 나중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 부부 간 충분한 대화 나누기.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서로의 기대와 우선순위를 솔직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도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결론 은퇴 후 세계 여행, 행복을 위한 준비가 먼저다. 은퇴 후 세계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낭만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한다면 여행은 오히려 우리의 관계와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았듯 준비되지 않은 은퇴 후 세계 여행은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부담, 심리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면 여행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꾸던 은퇴 후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을 위한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은퇴 후 세계 여행, 철저한 준비 없이는 행복이 아닌 비극으로. 은퇴 후 세계 여행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일입니다. 낭만적인 풍경, 여유로운 시간, 그리고 끝없는 자유를 상상하며 우리는 이제야 인생을 즐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은퇴 후 세계 여행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면 행복한 추억으로 남겠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세계 여행 준비가 없으면 왜 위험한가? 1. 경제적 부담. 여행 후 찾아오는 냉혹한 현실. 세계 여행은 큰 비용을 수반합니다. 숙박비, 항공료, 음식, 교통비 등 모든 것이 돈입니다.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여행 중 과도한 소비는 은퇴 후 삶의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여행 예산을 세울 때는 단순히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눠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여행 중에도 매일 지출을 기록하면서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심리적 변화. 여행 후 달라지는 인간관계. 여행을 통해 새로운 자유를 느낀 사람들은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가족과의 유대가 약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가 조언. 여행은 일시적인 탈출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행 후에도 이전의 삶으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복귀 플랜을 미리 세우세요. 예를 들어 여행 중 가족과 소통을 유지하거나 돌아온 후 정기적으로 함께할 활동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체력과 건강 문제. 준비 없는 여행의 부작용. 은퇴 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장시간의 이동, 낯선 음식, 시차 적응 등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여행을 떠났다가 병원비와 체력 고갈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 조언. 여행 전에는 반드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무리하지 않는 일정을 계획하세요. 또한
여행 중에는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현지 음식보다는 소화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사례 1. 무리한 여행 일정이 부른 건강 문제. 김성호 C6 17세는 은퇴 후 유럽 15개국을 20일 만에 여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너무 빡빡해 심각한 피로와 소화 불량을 겪었고 여행 중반에는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여행 후유증은 몇 달 동안 이어졌고 결국 가족과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사례 2. 여행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지출. 박지연 C6 12세는 세계 여행을 떠나기 전 충분한 예산을 마련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과 현지 물가 상승으로 여행 중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카드 빚을 떠안게 되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례 3. 여행 후의 공허함과 부부 갈등. 이정민 C6 14세는 아내와 세계 여행을 다녀온 후 더 이상 목표가 없다는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여행 전보다 더 허무하게 느껴졌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내에게만 의지하다가 서로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은퇴 후 세계 여행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1. 여행 예산 철저히 세우기. 은퇴 후 세계 여행의 첫걸음은 재정적인 안정입니다. 월별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한 예산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적어도 20%의 여유 자금을 포함하세요. 2. 여행 전 건강 점검 필수. 여행 전에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체력에 맞는 여행 일정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이나 소화기 건강에 신경 써야 하며 필요한 약품을 미리 준비하세요. 3. 부부 간 충분한 대화 나누기. 세계 여행은 부부가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우선순위를 맞추고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세요. 4. 복귀 후의 삶까지 계획하기. 여행이 끝난 후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이 끝난 뒤에 삶에 활력을 주는 목표가 있어야 공허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세계 여행, 철저한 준비가 행복의 열쇠. 세계 여행은 은퇴 후 삶의 멋진 장면이 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떠난다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하나같이 계획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오늘 나눈 조언들을 참고해 철저히 준비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세계 여행은 단순히 즐거운 추억을 넘어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은퇴와 여행을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 빛나길 응원합니다. 58세 전직 의사, S&P 500에 올인한 결과 은퇴 생활이 무너졌다. 여러분, 혹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중에 내가 은퇴 이후에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둔 자금으로 평온한 노후 생활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가 되면 생각만큼 모든 것이 여유롭지만은 않아요. 한때 이만큼 모았으면 이제 괜찮겠지라고 믿었던 퇴직금이나 적금, 투자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거나 혹은 한순간의 잘못된 투자 선택 때문에 위기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 이야기는 한때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삶을 살았던 58세 전직 의사가 평생 모은 퇴직금과 여윳돈을 S&P 500 지수에 올인 마이너스인 했다가 맞닥뜨린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왜 그 은퇴 후 삶이 예상과 전혀 다르게 무너졌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1. 나는 의사인데 투자 지식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은 58세까지 의사로 현역에서 활발히 일했어요. 환자를 돌보느라 바쁘긴 했지만 경제나 투자에도 관심이 많았던 분이었죠. 일단 주식시장 전반에 관한 소식도 늘 챙겨보셨고 S&P 500이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꽤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경제 채널이나 투자 전문가들이 S&P 500은 장기 투자하면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 접하면서 깊이 고민하신 끝에 차라리 나도 제대로 들어가 보자라는 결론에 도달하셨다고 해요. 문제는 분산 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히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조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의사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자신감과 시장에 대한 낙관론에 빠져서 이왕 투자할 거 한 곳에 확실히 넣어야 수익도 확실해진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바로 그 결정이 은퇴 생활의 균형을 뒤흔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장의 흔들림. 그러다가 어느 해 원치 않는 시장 변동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S&P 500이 계속 오르는 추세가 맞아요. 하지만 주식이란 건 결코 직선으로 오르지 않잖아요. 중간중간 큰 조정이나 급락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전 세계적인 경제 이슈나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잠깐이지만 크게 흔들릴 수 있죠. 문제는 이분이 길게 보고 기다릴 심리적 여유와 자금적 여유 둘 다 충분치 않았다는 겁니다. 은퇴 후 자금을 투자한 이상 당장 월말의 생활비나 의료보험, 각종 공과금이 꾸준히 빠져나갑니다. 시장이 좀 떨어져도 가만히 두고 기다릴 수 있는 체력이 있었다면 모를까. 이분 입장에선 하락장이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낮아진 주가를 보고 불안감이 극에 달해 결국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매도를 해버렸죠. 이러다 더 큰 손실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지배당했던 거예요. 결국 본인은 처음 계획과는 달리 손실을 보고 주식을 털어내버렸고 남은 자산은 새롭게 투자하기도 애매한 금액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바라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은 도리어 재취업이나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마련해야 하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3. 실수에서 배우는 3가지 사례. 그럼 나도 퇴직금 가지고 S&P 500에 투자하면 큰일 나는 걸까?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투자 전략도 달라요. 하지만 하나의 투자처에 올인하는 건 언제나 위험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마주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60대 초반 어씨의 사례 분산 투자로 위기를 버텨낸 경우. 어씨는 61세에 중견기업 임원직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4억 정도. 주변에서 S&P 500 넣으면 안전하다는 말이 많았지만 어씨는 그래도 반은 미국 인덱스에 나머지는 채권형 펀드와 리츠, 현금성 자산으로 분산해뒀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어씨도 주식 쪽에선 약간의 손실을 봤지만 채권과 현금성 자산에서 급한 생활비를 충당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반등하자 S&P 500 투자분도 다시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는 꽤 안정적인 수익률을 냈어요. 이 59세 B씨의 사례 부채를 낀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낭패. B씨는 50대 후반에 자영업을 정리하면서 건물 한 채를 처분해 3억 정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은퇴 이후 삶이 불안했지만 주변에서 그래도 주식으로 벌어둬야지.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낫다라는 말을 듣고 S&P 500 관련 상품에 거의 올인했습니다. 게다가 부채가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주식으로 수익 내서 빨리 갚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시장이 단기 조정기에 들어서자 은행 이자 내기도 빠듯해지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바로 매도했습니다. 손실은 손실대로 났고 부채에 대한 부담만 더 커진 셈이 됐죠. 55세 C씨의 사례, 은퇴 계획을 재설계해 성공을 거둔 경우. C씨는 회사 다닐 때부터 주식을 조금씩 해왔고 나름 장기 투자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그래도 안정성 있는 투자를 하고 싶어서 S&P 500의 일부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배당주, 채권 ETF, 그리고 실물 자산의 소형 아파트에 전세 맞춰 월세 수익에 나눠 담았습니다.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매달 어느 정도 배당과 월세가 들어오도록 설계한 거예요. 시장이 출렁여도 당장 생활비에 지장 받을 일이 없으니 S&P 500 쪽은 오래 두고 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서서히 늘어나는 좋은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4.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58세 전직 의사분이 겪은 사례처럼 은퇴 후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분산 투자와 현금 흐름의 확보입니다. 몇 가지 짚어볼 점을 말씀드릴게요. 분산 투자 원칙 지키기. 아무리 안정적으로 보이는 투자처라도 올인은 늘 위험합니다. 주식시장이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여러 자산군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등으로 나눠 놓으면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쪽이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생활비와 투자는 분리해서 생각하기. 은퇴 후에는 매달 써야 하는 고정 생활비가 있죠. 이 부분은 가급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 채권이자 월세 수익, 배당 등으로 충당하거나 최소한 몇 년간은 꺼내 쓸 수 있는 예금이나 적금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져도 굳이 손해보고 팔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 심리와 멘탈 관리.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없으니 투자 손실이 생기면 훨씬 더 크게 와닿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오른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손실을 보면 불안해서 견디기 힘들죠. 이럴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혹은 단기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미리 자산을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조급함을 버리고 현실적인 목표 세우기. 은퇴 후에는 자금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남은 돈으로 더 크게 벌어야지 라는 욕심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면 오히려 큰 손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정적인 자산 보전이 먼저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5.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안정된 고소득을 누려온 58세 전직 의사분도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인해 노후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난할 수만은 없어요. 주식시장은 누구도 100% 예측할 수 없고 정보도 시시각각 달라지는 만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정답이 어딨겠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은퇴 후엔 수익성보다도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은퇴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최근에 은퇴하셨다면 어떠신가요? 나도 어서 빨리 돈을 굴려서 불안한 노후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 마음일수록 천천히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가 매달 쓰는 돈은 어느 정도인가? 얼마만큼의 여유 자금을 투자로 돌릴 수 있으며 이 자금이 당장 필요하게 될 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꼼꼼히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주식에 투자한다면 이 정도는 5년 이상 그대로 묻어둘 수 있다 싶을 만큼만 들어가는 게 정신 건강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나머지는 금리나 배당을 얻을 수 있는 안전자산 혹은 다른 대안 투자 수단에 나누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죠. 마무리하며 58세 전직 의사 S&P 500에 올인한 결과 은퇴 생활이 무너졌다. 는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성공한 커리어를 쌓은 은퇴자도 한 번의 결정으로 노후 생활이 뒤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분산 투자와 현금 흐름 관리에 신경 쓴다면 또 다른 인생 2막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로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내 상황과 생활 패턴에 맞춰서 천천히 다각도로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미 손실을 봐서 마음이 힘드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자산 운용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쩌면 이 실수가 훗날 더 큰 위기를 막아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길은 결코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내가 편안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은퇴 준비자 또는 은퇴자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60세 정년 퇴직 후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출근도 없고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삶. 그리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곳으로 내가 선택한 곳은 말레이시아였습니다.
TV에서는 물가가 싸다. 한국보다 훨씬 여유롭다. 한 달 150만 원이면 풍족하다고 했고 주변에서도 거긴 은퇴자, 천국이래라는 말이 들려왔죠. 그래서 고민도 길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말레이시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나는 매일같이 한국을 그리워하며 후회하게 됐습니다. 본문 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민을 꿈꾸다 좌절하는가? 1. 싸지 않았다. 싸 보였을 뿐이다. 말레이시아 물가가 싸다고요? 물론 처음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환율 계산기 두드려보면 식비, 렌트비, 교통비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인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얘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기 반찬을 매일 먹고 싶다. 수입육 가격이 한국보다 비싸거나 품질이 떨어짐.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현지보다 외국인 대상 고급 레지던시 가격은 비쌈. 의료 서비스, 특히 응급 상황 대비 한국보다 불편하고 민간 병원은 비쌈. 결국 우리는 현지인처럼 살 수도 없고 한국식 삶을 유지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든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 외로움. 두 번째 함정은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그리고 다른 문화. 생각보다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인과 깊은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한인의 모임은 한두 번 가고 나니 형식적이라는 생각만 들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가 아프고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던 날이었습니다. 언어가 안 통해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병원 시스템도 달라 정신이 없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은퇴는 돈이 아니라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3. 현실적인 행정 문제와 언어의 벽. 세 번째는 예상 못했던 관리와 행정의 스트레스입니다. MMEH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 비자를 받으려면 은행 잔고, 월 소득 증빙, 보험, 갱신 조건 등 복잡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심지어 정책이 바뀌면 기존 비자 소지자도 영향을 받죠. 그리고 이 모든 서류를 영어 또는 말레이어로 처리해야 하니 번역과 법률 대행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번은 자동차 리스 계약이 잘못 처리돼 벌금을 내야 했는데 말이 안 통해 상황을 설명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냥 한국이었으면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을 하며 한숨만 나왔죠.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58세 조기 은퇴, 말레이시아에서 은퇴자, 우울증 온 김영수 씨. 김영수 씨는 58세에 조기 은퇴하고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로 이민 갔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관광하듯 즐거웠지만 점점 아무 할 일도 없는 하루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혼자 시장 보고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때우다가 어느 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여길 왜 왔지? 일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결국 그는 1년 반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경비직으로 일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사례 65세 부부, 의료비와 외로움에 울며 귀국 결심. 정희자 씨 부부는 한국 아파트를 정리하고 페낭으로 이주했습니다. 깨끗한 레지던시에 살며 아침마다 해변 산책을 했지만 남편이 고혈압으로 쓰러진 순간 모든 판타지는 깨졌습니다. 응급차 부르기도 어렵고 병원에서도 통역 문제로 진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이후 말레이시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치료 후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결국 말이 통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살아야 마음이 놓인다는 게 두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례 70세 홀몸 어르신 말레이시아서 고립 끝에 귀국. 혼자 은퇴 이민을 떠난 정기현 씨는 한인 커뮤니티도 없고 친구도 없는 생활에 고립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현지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디지털 기기도 어려워 온라인 지원도 못 받으며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에게 도움을 요청해 귀국했고 지금은 기초연금과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절대 은퇴 이민하지 마세요. 지옥입니다. 결론 은퇴 이민 정말 필요한가부터 돌아봐야 한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삶의 질이 아니라 삶의 안정감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천국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
언어, 문화, 재정, 건강, 네트워크 모두를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그런 조건은 쉽지 않습니다. 은퇴 이민은 낙원이 아니라 타국에서의 인생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그 무게와 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한국의 지방 소도시에서 소박한 삶을 꾸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은퇴 후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 답을 찾기 전까지 해외로의 도피는 오히려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 왜 많은 이들이 실패를 경험하는가? 은퇴 설계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이민의 핵심 리스크와 준비 사항. 1.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 왜 인기였는가? 최근 수년간 말레이시아는 한국 은퇴자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은퇴 이민지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가 저렴하다는 인식, 기후가 따뜻하고 자연환경이 좋다, 한국보다 느긋한 생활 가능성, MMEH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 제도를 통한 비교적 수월한 장기 체류 허가.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속 가능한 재정, 언어 문화 적응 능력, 그리고 장기적 리스크 분석이 수반될 때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원이 아닌 고립과 경제적 손실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리스크 분석. 물가 착시 현상 싸 보이지만 싸지 않다. 말레이시아의 평균 물가는 한국보다 낮은 편이나 외국인이 안정적이고 한국 수준의 생활을 하려면 현지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전용 레지던스 렌트비 한 달 100만 원 이상, 민간 병원 진료비 중산층 수준 이상의 보험 필요, 수입식품 한국 식재료 등 한국보다 1.52배 비쌈, 국제학교 자녀 교육비 연간 수천만 원. 결론, 생활 수준을 낮추지 않는 한물가 저렴은 환상에 가깝다. 사회적 고립과 문화적 충격. 은퇴 이민에서 가장 흔히 간과되는 요소는 사회적 연결망의 붕괴입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인, 가족, 병원, 커뮤니티 등이 현지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언어 장벽, 영어 또는 말레이어. 종교 문화 차이. 한인 사회의 규모 및 밀도 제한. 정서적 외로움과 고립감. 은퇴 후 우울감, 이민자 우울증, 관계 단절 문제 등으로 귀국을 택하는 사례 다수. 의료 시스템 신뢰 부족. 말레이시아는 의료 수준이 중간 이상으로 평가되지만 긴급 상황에서의 응급대처 체계, 언어 문제, 현지 병원 운영 시스템은 한국과 전혀 다릅니다. 국가 병원 저렴하나 대기시간 길고 서비스 한계. 민간 병원 서비스는 좋지만 비용 부담 큼. 의료 통역 부족, 의사소통 문제. 응급시 대처 미흡 사례 다수. 중대 질환 또는 만성 질환자에게는 리스크 요인이 매우 큼. 비자 제도 불확실성과 정책 리스크. 말레이시아의 장기 체류 비자 프로그램인 MMEH는 과거에 비해 요건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최소 월소득 요건 약 40영 링깃 이상 2024년 기준. 예치금 요건 약 150영 링깃 이상. 정책 변동성이 높아 기존 비자도 갱신 시 불이익 가능.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계획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 현지 적응 실패, 생활 불안정. 일상적인 행정 처리, 자동차 등록, 전기수도 요금 납부, 사고 대응 등에서 언어와 문화 이해도가 부족하면 큰 불편을 겪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의 경우 단순한 행정 업무조차 현지인의 도움 없이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3. 실제 귀국 사례에서 드러난 공통 패턴. 다수의 귀국 은퇴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실패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문제 요인 세부 내용. 재정 고정 지출, 과소평가 렌트비, 의료비, 보험료, 생활비 증가. 건강의료 시스템 불편, 통역 부재, 치료 지연, 보험 문제. 정서 외로움과 우울감, 관계 단절, 언어 소통 단절, 고립감. 행정제도 복잡성, MMEH 정책 변경, 계약 분쟁, 세무 이해 부족. 4. 전문가가 제안하는 현실적 대안. 은퇴 이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아래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권장합니다. 은퇴 이민 사전 체크리스트. 한국 생활 유지 10월 고정 지출과 비교한 실제 시뮬레이션. 현지 의료 시스템 체험 혹은 민간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비자 정책 변동성 분석 및
최소 5년 유지 가능성 점검. 언어 능력 또는 신뢰할 수 있는 통역 도움망 확보. 가족, 지인과의 정기적 소통 루트 IT 환경 포함. 귀국 대비 플랜 B 설정 예 주거, 금융 자산 유지. 대안 1 한국 지방소도시 정착. 의료 접근성, 행정 안정성, 정서적 안정. 월 15만 180만 원으로도 가능한 삶의 질 확보. 대안 2 계절별 체류, 혼합 평세개월 해외 9개월 국내. 완전한 이민 대신 부분 체류로 리스크 분산. MMEH 없이 관광비자 활용 90일 이내. 5. 결론 은퇴 이민 판타지가 아닌 전략이 필요하다. 은퇴 이민은 아름다운 선택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철저한 준비 없이는 큰 후회를 남기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그 자체보다 당신이 그 땅에서 어떻게 설계된 삶을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조언은 분명합니다. 은퇴 이민은 떠나는 결정보다 돌아올 대비가 중요하다. 돌아올 자산, 의지할 사람, 의료 접근성까지 완비된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지금 있는 그곳이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은퇴지일 수 있습니다.